중국은 2017년에 탐지거리 3,000km의 초지평선 레이더 텐보를 배치했었습니다. 놀랍게도 서울과 도쿄 방향을 겨냥하여 배치했던 것인데 첫 번째 배치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후베이, 허난, 안우이 교차 지점에 설치해 놓은 첫 번째 레이더가 있었죠. 이것은 남중국해와 오키나와를 향해 있었습니다. 두 레이더를 동시에 운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전역은 물론 서태평양 전역까지 전부 뒤덮을 수 있게 됩니다. 한간에서는 중국판 사드 레이더가 배치되었다는 말이 나왔었지만 당시에는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유사시에 직접 레이더를 타격할 능력이 없어서 손 놓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현재에 이르게 되면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러시아에 점령당했었던 전선 북부 땅의 대부분을 수복한 것으로 모자라 동부를 공략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도네츠크 공항까지도 탈환했다고 하는데요. 이대로라면 남부와 크림반도를 비롯해 러시아에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는 건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승리할 수도 있겠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세는 미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몇 달 전부터 세운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군은 하이마스를 통한 정밀 타격, 그리고 비장의 무기를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습니다. 때문에 러시아가 열세로 몰리게 되어 러시아군은 꽁무니를 빼기 바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장본인은 바로 대레이더 미사일 AGM-88함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수복 작전에서 성과를 거둔 데에는 미국이 지원한 함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보도도 나왔죠. 함은 공중 투발에서 반경 145km 내의 레이더 전파 발신지를 추적 및 타격합니다. 이로써 S-400을 비롯한 러시아의 방공포대를 무력화시켰고 제공권을 잃어버린 러시아군을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또한 우크라이나군이 자국의 무기를 잘 사용해주고 있다며 함을 지원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인정했죠. 미사일 방공 MD 시설을 함이 제거하면 깨끗이 닦인 길 위로 하이마스가 쏜 미사일이 날아가 목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시드라고 부르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방공망 제압 작전인 시드는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적 방공망의 사각이나 음영 지역을 찾아내 그 경로로 정찰기를 보내서 적 레이더의 패턴과 종류를 수집 및 분석합니다. 두 번째로 전자전 능력을 지닌 항공기를 보내 수집한 레이더 주파수에 맞춘 강력한 노이즈를 발생시켜 적 레이더와 레이더 기반 방공 무기를 마비시키죠. 세 번째로 대레이더 미사일을 발사해서 눈이 멀어버린 적 방공포대를 일방적으로 파괴합니다. 미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세계 2위 군사력이라는 러시아를 추하게 패퇴시키며 시드 작전의 효용을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효과가 확실한 대신 매우 위험한 데다가 다양한 첨단 무기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따라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중국이 내세운 반접근 지역 거부 A2, AD 전략의 틈바구니에 끼어있어 방공체계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남태평양에 도련선이라는 방어선을 멋대로 2개나 그어놓고 그 안에서의 패권은 자기네들이 가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죠. 대만과 한국은 이미 제1도련선 안에 들어있어 중국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을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도련선 안의 국가 정도는 간단하게 소나기 안에 넣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중국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은 중국 본토에서 튀어나오는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단을 갖춰야만 합니다. 이 미사일들의 사정거리를 통해 곧 미국 항모전단과 ICBM의 접근을 거부하는 도련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이 배치한 초수평선 레이더 역시 이 전략의 일환으로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은 스텔스기조차 중국에 들키지 않고 이륙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에는 미국에서 사온 대레이더 미사일 AGM-88함이 3자릿수 정도 있고 A사 레이더와 자체 개발한 전자전 포드를 통해서 제한적으로나마 시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이 국산 전투기인 KF-21에는 함의 통합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점이 걸리는 것이죠. 미국이 내부 규정을 근거로 KF-21의 통합을 거부한 미사일 중에는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암람 공대공 미사일에 더불어 함대 레이더 미사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아이리스-T와 MBDA 미티어로 공대공 미사일은 대체할 방법을 찾아냈지만 아쉽게도 대레이더 미사일만큼은 아직 대체할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시드 작전을 수행하려면 함이 통합되어 있는 F-35A, F-15K, KF-16 세 기종 중 하나를 투입해야만 하는 것이죠. 시드 작전은 제발로 적의 방공망 안으로 침투해야 하는 극도로 위험한 작전인데 F-35A는 현재 공군 최대의 전력인 만큼 실패할 경우 손실이 너무 크고 F-15K와 KF-16은 어디까지나 스텔스 성능이 없는 4세대기에 불과해서 파일럿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KF-21은 스텔스를 포함한 출중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데도 시드 작전에서는 F-15K나 KF-16이 위험을 무릅쓰고 방공망을 다 제압하는 사전 작업을 마쳐 놓은 뒤에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전투기는 너무 큰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고 기껏 새롭게 만든 KF-21은 그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죠. 결국 한국은 미국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KF-21의 시드 작전 수행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유일한 선택지를 고르게 됩니다. 바로 시드 작전 능력의 국산화죠. 무기 국산화는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특기입니다. 망설임 없이 개발에 돌입한 한국은 가장 먼저 KF-21의 전자전기에 손을 댔습니다. 이미 원천 기술을 전부 확보하고 있어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을 KF-21의 파생형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전자전기였는데요. 적 레이더 정보 수집 후 직접 진입해 레이더에 재민을 거는 역할은 전자전기나 A사 레이더를 탑재한 항공기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A사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그런 활용도 가능하다는 것뿐이지 원래대로의 운용 목적과는 다르기 때문에 출력 등의 문제로 인해 전자전기를 활용할 때에 비해서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기존의 제한적인 시드 작전에 동원하려 했던 제민 기체는 개량을 통해 A사 레이더를 탑재하게 된 KF-16V였고 이를 국산 A사와 전자전 포드를 탑재한 KF-21 전자전기로 대체하려는 것이죠. 그 후에 비로소 함을 대체하는 한국형 대레이더 미사일의 사용 조건이 갖춰집니다. ADD는 2020년에 이미 KF-21로 운용하는 대레이더 미사일 개발에 대한 개념 연구를 공개했는데요. 대레이더 미사일과 부속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하여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시드 능력을 미국 공군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DD가 공개한 국산 대레이더 미사일의 능력 요구 목록을 보면 블록 1, 블록 2로 나누어 개발하면서 블록 1에서 3회 이상 성능을, 블록 2에서 미국의 차세대 대레이더 미사일 아감과 동급의 성능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광대역 RF 표적 식별 및 수동 광학 이중 모드 시커 개발, 위치 기반, GPS INS 항법 기능 추가, 타겟팅 포드 개발, 자체 연동, 임무 계획 시스템 개발, 조종사 인터페이스 및 표적, 식별 장치와의 통합 등 핵심 제반 시스템의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와 함께 공개한 것이 바로 국산 대레이더 미사일 ARM의 형상입니다. 미군이 개발 중인 아감과 흡사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감은 함 대비 사정거리가 더 늘어나고 더 빨라질 예정으로 250km 내의 표적을 마하 2.5 이상의 속도로 타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사일 자체에도 재밍에 저항하는 성능을 부여하기 위해 전자기파 기반 시커가 적의 재밍에 모두 무력화되더라도 밀리파 레이더를 이용해서 목표를 끝까지 쫓는다고 합니다. 국산 대레이더 미사일 ARM이 아감과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이들 성능까지 모두 따라잡겠다는 뜻으로 보이죠.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한국은 과거에 중국이 배치했던 초수평선 레이더에 대한 서름을 풀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 러시아한테 그랬던 것처럼 유사시엔 한국도 중국의 장거리 레이더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죠. 그전까지는 대놓고 레이더를 배치해 남의 국토를 엿보던 중국도 이젠 대레이더 미사일의 방공망을 뚫리고 그 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수백 발의 현무 미사일에 제압당할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과거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문제 삼아 외교적으로 압박을 가했었죠. 하지만 한국은 이제 중국이 두려워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중국의 A2AD를 무너뜨려주면 서방의 군대가 중국 본토에 상륙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한국군의 시드 능력 확보는 전투력 제고나 자주 국방의 측면 외에도 중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견제를 가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한국은 이렇게 주변 강대국의 위협에도 무너지지 않고 힘을 키워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데요. 중국이 하루빨리 우매한 사상에서 빠져나와 한국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할 한국의 방산 기술력에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